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이 병만은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 라고 꼽은 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되는 영양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거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암도 있죠. 암은 워낙 암이 사악한 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은 당연히 싫죠. 그런데 암을 제외하고 이 질병은 정말 걸리고 싶지 않아요. 많이들 있으신 그 당뇨병입니다. 전 당뇨는 살면서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하나를 뽑자면 그거예요. 당뇨가 걸리면 삶이 워낙 팍팍해지고요. 그리고 고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뇨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요. 그 영양조사 통계를 보면 당뇨병 유병률은 보통 한 1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30% 정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은 유병률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당뇨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당뇨에 걸리는 거죠. 제가 안 걸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꼭 피하고 싶은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당뇨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당뇨에 걸리면 일단 먹는 걸 맛있게 못 먹죠. 저탄수화물 식이 단 것도 잘 못 먹죠. 그리고 몸이 망가집니다. 당뇨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당뇨에 의해서 혈관들이나 신경세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면역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게 이제 말초 혈액순환장애 같은 게 생기죠.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발끝도 많이 아프고 쑤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괴사 같은 게 생기고 그런 혈관 미세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이 많아지고 당 조절이 안 되면 뇌 혈관도 문제가 생기면서 치매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뇌경색 같은 게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조금 혈관에 영향을 주고 체내에 있는 염증도를 높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는 잘 아시겠지만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그 소아들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면역계 질환으로 생기는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를 분비하는 그 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게 1형 당뇨고요. 2형 당뇨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잘 분비는 되지만 그 인슐린이 작동이 안 되는 그게 이제 2형 당뇨거든요. 그 외에 이제 면역계 질환이나 뭐 임당 같은 임산부 당뇨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2형 당뇨가 가장 빈도가 높죠. 90%,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의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당뇨가 촉진되는데 당뇨가 촉진되면 생기면 그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겪게 되고 당뇨약 부작용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혈당도 오고 막 몸에 쇼크도 오고 여러 가지 막 부작용이 많고 위장장애도 심하고 알러지도 있고 많이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면은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고달픔이 있고요. 당뇨 약을 오래 먹더라도 분명히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뇌 혈관 쪽에 문제들, 신경계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눈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죠.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동안 당뇨에 시달려야 되는 게 가장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당뇨에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식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과 탄수화물이 많은 거, 그리고 그 육식을 좀 줄여야 되고요. 녹황색 채소가 많은 식단,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좋은 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들,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셔야 됩니다. 우리 유전적인 성향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당뇨가 생기는 분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유전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거죠. 2형 당뇨의 원인 중에서 핵심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그거는 왜 생길까요? 당을 많이 먹고 당에 둔감해지는 그 상태가 된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덜하고 단 것들을 많이 먹고 특히 단 걸 안 먹어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산화적인 어떤 그 환경에 노출이 되고 외부 독소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노화의 일종으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고 크롬이나 바나듐 같은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에 개선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연, 크롬, 바나듐은 보통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어요. 좋은 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부족한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마그네슘 이런 것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시켜주고요.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제, 그 중에서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 알파리포산이나 비타민 B군이나 뭐 마그네슘, 비타민 D, 크롬, 망간, 바나듐 이런 거를 좀 채워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뇨에 걸리면 가장 또 고달픈 이유가 또 뭐냐면 이거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뇨가 생기면 그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 당 수치가 높죠. 그러면은 혈관의 당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그 삼투작용 때문에 혈관 세포들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물들이 혈관 세포 쪽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들이 손상되고 신경이 손상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이 그 혈관에 그 플라그를 유발을 하고 죽상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막히게 하죠, 혈관을. 그리고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미세혈관이 많이 있는 신장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눈, 망막 쪽에 시력을 잃는 큰 원인이 되죠. 그래서 특히 신장이 또 망가지면 가장 고달퍼요. 저는 당뇨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투탑이 신장 질환이거든요. 질환이 있으면 생활을 못 합니다. 이식하지 않는 이상은. 심해진 경우이고요. 신장이 또 당뇨 때문에 망가지면은 고달퍼져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투석을 받게 되고, 투석을 받게 되면 생활을 못 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고, 투석을 받게 되면 기운이 쫙 빠져서 하루는 그냥 보내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정말로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진행이 되면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죠. 왜냐면은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증도가 올라가면 류마티스나 아토피나 루푸스, 크론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이 조절이 되더라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만성 질환이 잘 생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피곤하고 당뇨약을 먹고 당이 조절이 잘 됨에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기 당이 무서운데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사실 되게 힘듭니다. 제가 그 약국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당뇨약을 끊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적으로 끊는 게 아니고 잘 조절이 돼서 끊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당뇨약을 요만큼 드시다가 거의 줄이신 분은 봤어요. 하루에 먹는 당을 체크하고 운동을 하루에 뭐 2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좋은 걸 먹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당뇨가 생긴 분들은 그 당뇨가 갑자기 생긴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갑자기 피곤해서 혹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당 수치가 쫙 높아진 경우는 몸에서 수십 년 동안 당을 어떤 대사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발현이 딱 된 거거든요. 그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먹는 습관과 운동 패턴 그리고 노화가 축적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 뭐 먹는 걸 바꾸거나 운동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당뇨약을 갑자기 끊는 경우는 거의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하셔도 당뇨약을 아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줄이는 데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 수치가 최근에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뇨약을 안 먹고 저는 그냥 당에 좋다는 그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건기식에 그 바나바잎 추출물과 그다음에 뭐 바나디움이나 크롬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켜서 당에 좋다 이런 건기식을 판매하거든요. 그런 걸 드셔도 좋아요. 좋기는.
근데 어차피 당뇨약을 드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가 일정하게 높이 나오시고 꾸준하게 높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보내드리는 그 처방대로 꼭 약을 드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식단 조절과 운동,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드셔가지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기서 설정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당뇨약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약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약을 줄일 수 있는데 목표를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수십 년간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점에서 운동과 식단 조절,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거예요. 영양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셔야지 좋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당 수치를 확 낮추는데 도움이 되냐? 그것들 다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해 드릴게요. 1번, 무조건 오메가3는 드시고요. 혈관 건강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관이 망가진다고 했죠.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혈관이 손상되는 걸 예방해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증거가 많이 있죠. 꼭 드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선택이거든요. 저라면 알파리포산을 복용할 거고요. 그리고 크론과 바나디움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건 평생 드시고요. 그리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 보통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 두 개를 드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 세 개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몸에 좋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알파리포산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나는 좀 빠른 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그 바나바잎 추출물을 드시면 돼요. 이거는 끊으면 다시 또 초기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또 좋은 게 뭐 모링가라는 그 생약이 있거든요. 그 모링가나 뭐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풍부한 항산화제, 폴리페놀류, 퀘르세틴, 루틴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극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이 건강 유지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알파리포산 같은 항산화제, 이런 걸 기본 구성으로 갖춰주시면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로 나이가 들면서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성 질환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그 당뇨입니다. 당뇨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 많이 하시고, 너무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여주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도 많이 드시고, 근데 과일은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제들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